남대 정문 앞 복명지구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성시의 버스 정류장이 이제 하루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승하차를 하는데 이 면적이 지금 한 630평방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공용 정류장으로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올 초에 하차장을 유성 온천역 인근으로 이동을 했는데 하지만 시민들이 더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대전시는 현재 유성시의 버스 정류장을 결국 옮겨야 되겠다.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또 공간도 협소하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겠다 때문에 이제 옮기기로 했는데요. 복명지구로 추진이 되는데 유성구 등 행정기관과 이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시외버스 터미널 측하고 협의 단계에 지금 있다고 하고요. 토지 임대 계약도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쯤 이전할 것 같습니까? 이 행정 절차가 원만하게만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중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2018년에 다시 이 복합터미널이 완공될 경우에는 또다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 터미널 위치가 자꾸 변경됨에 따른 어떤 이 시민들의 불편은 좀 어쩔 수 없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가요. 불편하더라도 좀 번듯하게만 지어다오. 그렇죠. 네. 예. 서울에서 타요버스가 인기를 끌었는데 대전에도 캐릭터 버스가 운영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만화 캐릭터를 형상화한 그 타요버스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대전에서도 이 동물 캐릭터를 디자인한 이 동물원 가는 이 캐릭터 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그 이 시내버스 모니터단에서 서울의 이 타요버스와 같은 이 동물원 가는 버스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버스 캐릭터 버스를 지금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동물원 가는 시내버스 3개 노선에 60세대 가운데 20대를 곰과 원숭이, 뭐 사자, 기린, 호랑이 이런 디자인을 좀 꾸몄다고 합니다. 비용은 이 디자인과 랩핑 비용은 한 대당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 동물원인 쪽에서 운영하는 이 테마파크인 오월드 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서는 차량을 좀 지정만 해줬다고 하는데 운행 성과를 봐서 이 야구장 가는 버스 또 축구장 가는 버스 이런 버스도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 대표님. 네. 예, 저희가 오늘부터 5분 교통 정보가 신설돼서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예.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5분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네, 대전도심 대전로 읍내사거리에서 대화 고개 방향으로 읍내사거리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가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 구간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충무로는 태미고개에서 보문산공원 5거리 방향으로 태미고개부터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밭대로는 중리3거리에서 중리4거리 방향 신호 한 번에 무난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청주 석귤거리에서 상당 4거리 방향으로 신호 두세 번은 받아 지낼 수 있겠습니다. 유황현 정성대 최어연 손처리 통신원 제보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서울 요금소부터 수원까지 12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기흥 휴게소 부근부터 안성 분기점 부근까지 21km 구간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천안 부근에서도 4km 정도 부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목감 부근부터 비봉 부근까지 19km 정도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서평택 부근에서 서해대교 부근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을 위주로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죠.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다시 연결합니다. 류 대표님. 네네. 조금 전에 그 캐릭터 버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일 때문에 여수를 갔거든요. 예. 근데 오동도 쪽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린아이하고 손잡고 한 100여 미터 정도 길게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에 타요버스가 여수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 데리고 그 버스 한번 태운다고 몇 시간째 줄 서 있는 거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이 붐을 잘 일으키면 이게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이 친근감을 느끼게도 하고
이 미래의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버스에 친숙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이제 도시 자체를 밝게 하는데도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봄 꽃게철이어서인지 수확량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태안 각 항포구에는 한 30-40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20톤 가량을 출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5월 초 연휴 기간에는 바닷물 높이가 좀 상승하는 이 사리가 겹치는데 이때 오히려 꽃게가 잘 잡혀서 상당히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략 가격도 현장에서는 그 안면도 백사장 같은 경우는 큰 게 1kg당 한 27,000원, 23,000원 그리고 소자가 한 18,000원 선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또 알이 꽉 차다고 하니까 미식가들이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예. 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 지 3주 만에 학과가 폐지되는 황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충남 천안에 있는 단국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대학은 지난달 24일 날 그 생명의료정보학과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생명의료정보학과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폐과하겠다. 그리고 이 학과를 보건행정과하고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신입생들이 선발된 지 3주 만에 이 학과 폐지를 통보받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른바 멘붕에 지금 빠졌다고 합니다. 예. 미리 알려주지도 않은 부분과 또 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학생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과가 생긴 지 지금 작년에 신입생을 뽑았고 올해 뽑아서 이제 2년 지금 된 신생학과인데 학교 측은 폐과 이유를 취업 전망이 밝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결국 학생들이 의료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료정보학과보다는 보건행정학과가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과 학생이 한 60명 되는데요.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입학을 했다가 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상당히 황당했던가 봅니다. 다만 이제 학교 측에서 이 보건행정학과하고 이 남기로 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게 하고요. 여기에 남기 싫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다른 과로도 대부분 전과를 다 시켜주겠다 하다 보니까는 강한 반발은 없지만은 아무튼 상당히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네. 들어갈 때 생명의료정보학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학과하고 통폐합을 한다는데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명의료정보학과는 이과고 보건행정학 쪽은 문과인데 그렇죠. 네네. 출발은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커리큘럼이 벌어지면서 지금 대학생들 학교 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취업이잖아요. 취업에서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학생들이 이제 일부 학생들은 신소재 공학과라든지 말씀대로 이과로 가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문과로 넘어오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이 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대전 쪽입니다. 대전의 한 사학학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지금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대전지검이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날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또 대학교가 있는 대전하고 세종에 있는 중고등학교 또 법인 이사 자택에서 6군데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을 벌여서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를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대성학원 산하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지금 잡고 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 교직원 선발 과정에서 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 대성학원 측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게 있는지요? 네, 지금 이 계열사, 이 대성학원이 기독교 계열인데요. 예. 이 대전과 세종 쪽에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하학교에서 근무할 이 신규 교사를 최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지금 한 13명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학계단에서 이렇게 많은 이 선생님을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한 이사가 이 학사에 개입을 하면서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사람을 쓰는 등 이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지금 투서가 이 교육 노조 당국에 좀 접수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 대전지검의 수사가 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전해지다 보니까는 이 사학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원의 경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대성학원 산하고등학교에서 4차례 이 회계 비리가 있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또 앞서서 이 교육청 감사에서도 입학 관련 비리가 드러나서 전현직 교장과 교감 등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과 13년에는 전교조 대전 지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당시에 이 성명을 내고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사립학교 주변에서 채용 비리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근절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학법인들 이 교사 채용 장사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는요.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원 정도의 돈을 이 사학법인에 내야 된다는 게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요, 이 정규직 조건으로 이 학교 발전기금 형태의 지금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법도 상당히 교모한 것이, 처음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했다가, 학부모들, 재력이 있는 학부모들을 파악을 한 뒤에, 직접 학부모하고 만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 바꾸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모든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을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 중고 휴대폰 매입 이 대행 서비스를 이 우체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지금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달 31일까지 지금 이 운동이 지금 진행되는데 우체국에 이 소위 말하면 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125명을 추첨을 해서 최신 휴대폰을 나눠준다는 이런 또 이벤트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고 휴대폰 대상을 받지만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원 고장이라든지 통화 불가능하다든지 또 분실된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것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더폰 같은 경우는 성능과 기종에 상관없이 모두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트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많지는 않네요. 김양흡 대전 대동교회 목사인데요. 대전 기독교연합 회장에 취임했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신도시 평균 연령이 31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제대가 이 네팔 지진 피해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았는데요. 445만 원을 모아서 전달했다. 이런 따뜻한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부터 나오는데 학교법인 대성학원 지금 교직원 채용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채용 대가로 3억 썰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좀 뭔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고 비리가 있다면은 바로 잡아지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